관망이 장기화되면 주택가격은 하락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그냥 교과서 정석입니다. 거래 실종이 장기화되면 가격이 하락할까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가 안 돼. 그러면 매수자들이 이제 관망을 하겠죠. 거래가 안 되면 야, 급하게 사지 말자 하고 관망을 할 겁니다. 관망세가 계속해서 길어지면, 관망이 장기화되면 주택가격은 하락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그냥 교과서 정석입니다. 아니, 당연히 거래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되는 게 오래 가면 매수자들은 관망을 할 거고, 그죠? 관망세가 오래되면 집값이 하락을 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일 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비정상적인 시장에 살고 있죠. 이제 그게 문제예요. 비정상적인 시장은 뭐냐면 매물이 없어요. 매수도 없는데. 근데 매물이 없는 거는 왜 없는지 지금 여태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 아실 거고, 매수가 없는 거는 왜 매수가 없겠어요? 저 첫 번째, 좀 이게 현실적인 얘기 할게요.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매수가 없는 이유는 돈이 없어요. 냉정하게 돈이 없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웬만큼 살 사람들 다 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사신 분들은 돈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너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살 수 있어도 서울 거는 못 사. 이게 현실입니다, 그냥.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점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매수를 하려고 몇 번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실거주가 없어. 실거주 매물은요, 지금 거의 로또입니다. 시내 그냥 선택받은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게 실거주 매물이야, 지금.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해놨죠.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돈도 없지만 실거주 매물도 없다 보니까, 물론 돈이 있는데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앞서 시뮬레이션 보여드렸죠. 1주택자가 8억짜리 아파트를 시세가 16억인데 이제 20억에 내놓는다. 근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1인이 이걸 계약하게 된다. 이제 이게 거래가가 된다. 그러면서 큰 거래는 아니지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나, 혹은 아직까지 맹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려 줄 거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라 그랬잖아. 누가 누굴 도와줍니까? 정부가 여러분들의 주택을 한 채씩 마련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노원구 상계동 같은 데를 얘기해봅시다. 4억짜리 아파트가요, 4, 5년 전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4억짜리 아파트가 전세가 3억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전세 끼고 1억이면 샀어요. 지금 34평 아파트 얘기하는 겁니다. 4억이었는데 전세가 3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집에 전세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죠? 전세 사는 사람은 왜 전세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던 떨어지던 간에 발 뻗고 잘 내 집 하나는 온전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칠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4억짜리 주택이 전세가 3억인데 여기서 뭘 더 떨어질 걸 기대하고 집을 안 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근데 이게 은근슬쩍 6억이 돼요? 아휴,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9억이래. 어라? 4억짜리가 9억 오르면 됐어. 이제 정부가 떨어뜨려 줄 거야.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그렇게 세게 때려주고 보유세를 막 왕창 매기는데 자화자찬하고 있는 시간 동안 얘가 13억 정도를 찍습니다. 4억짜리가 13억 되는데 3년 반 걸려. 한 4년 걸려. 3년 반 걸렸어요. 3년 반. 이게 여러분, 3년 반 전에 1억이었으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고, 3억짜리 전세 사시는 분들은 대출 조금만 받으면 실거주 내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었던 집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지금 폭락이나 하락을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집 가격이 많이 빠질 거라는 착각을 하고 계셔. 3억짜리 전세는 지금 얼마 가냐면요, 6억 갑니다. 6억. 3억짜리 전세는 지금 6억을 가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이게 1주택자 매물이면 1주택자는 이걸 절대 못 팔아. 왜? 13억 내 손에 다 안 떨어지거든. 이거 파는 순간 11억밖에 안 떨어져요. 어딜 가겠냐고. 팔 거면 그럼 15억, 16억에 내놔야지. 13억 정도를 손에 쥐을까 말까지. 자, 그러면 13억짜리가, 자, 지금부터 하락장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하락장에. 얼마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얘 정말 많이 떨어지면, 정말 최고가로 떨어지면 9억이야. 최저가로 떨어지면 9억입니다. 9억 이상 안 빠져. 그러면 어쨌거나 그전 가격보다는 다 높아. 제가 볼 때 9억까지 떨어질 일도 없지만 많이 빠지면 10에서 15% 빠질 겁니다. 왜? 전세 가격이 오르거든. 지금 전세 지수가요, 서울시 전세 지수가 얼마냐면 전세 수급 지수입니다. 전세 수급 지수가
160인가 170인가 그래요. 전세 수급 지수가 160인가 170인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세집은 100개인데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160명에서 170명이 있다라는 거야. 하반기로 갈수록 전세 수급 지수 비율은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 찾아서 이제 뭐 지방 수도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세 찾아서 지방 수도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증여 보유가 이제 계속해서 증가를 하죠. 증여 보유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절세 매물이 감소가 됩니다. 수요 초과에 의한 상승 국면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수요가 너무 많은 거죠. 물건이 없으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여 보유, 절세 매물 감소. 그래서 서울 수도권, 경기 지역으로 이제 실수요자들이 많이 이동을 할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사실 서울에서 내집을 하기에는 지금 만만치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연말부터 수도권 패닉바잉이 시작됐는데 올해 어마어마한 패닉바잉이 2차 패닉바잉이 시작될 겁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더 과열 현상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수도권 전체 지역에 또 키 맞추기 볼까요? 이미 수도권은 많이 올랐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의왕 15억짜리 그 유튜브 했다가 지금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의왕 주민들한테. 의왕 15억이면 왜 안 되는 거냐 막 지금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어요. 의왕 무시하지 말라고. 의왕도 모르면서 저보고 의왕 15억 비싸다고 얘기한다고. 제가 다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왕이 15억이면 그럼 도대체 마포는 얼마 가야지 되고 자양동은 얼마 가야지 되고 상계동은 얼마 가야지 되고 청량리는 얼마 가야지 되고 노량진은 얼마 가야지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러면 이제 수도권도 그 정도로 올라. 그러면 이제 이 수도권 패닉바잉으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이제 계속 수요가 몰리면서 만약 의정부가 막 한 8, 9억 찍어버려, 여러분. 의정부가 8, 9억 찍으면 의정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노원이 14억이면 노원이 참 싸 보이죠.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문 휘경이 15억이야. 너무 싸. 청량리가 15억, 16억, 17억이 돼. 얘도 또 싸 보이는 거야. 이게 막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걱정되는 거야, 저는. 수도권 패닉바잉 과열이 왜 걱정이 되냐면 수도권이 키 맞추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이 키를 맞춰버리니까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의정부 아마 올해 엄청나게 뜨거울 겁니다. 의정부 지금 올해 엄청나게 뜨거울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의정부입니다. 의정부는 지금도 5, 6천이면 아파트를 사요. 부동산 거래 실적의 부작용, 특정 지역의 매수세, 쏠림 현상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제 특정 지역 매수세 쏠림 현상이라는 건 뭐죠?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안 되면 안 될수록 용산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서초, 송파 잠김 현상, 매물 잠김 현상이 지금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신고가가 갱신이 될 거고 점점 이 여러 가지 세금 문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특히 임대사업자 폐지는 똘똘한 한 채를 과속화시킬 겁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비인기 지역 매물 증가와 가격 하락. 반대로 이제 인기가 없는 지역은 지금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상위권 아파트 가격과 하위권 아파트 가격 차이가 좀 9억이 난답니다. 상위권 평균 가격이 10억이고 하위권 평균 가격이 1억이래요. 1억이라는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하위권 아파트 가격이 평균 1억, 상위권이 10억이라고 하니까. 근데 하위권의 매물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 가격은 점점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무조건 묻지마 투자하시면 안 돼. 가격 보고 금액 보고 투자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격이 싸다고 버럭버럭 덤벼들면 안 돼요, 지금. 무조건 입지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입지 보고. 그리고 단 한 건의 거래가 신고가가 되는 세상이 됩니다. 호가의 세상. 참 이게 말이나 되나 싶을 정도의 호가들로 시장에 매물들이 채워질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데 저는 막자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호도하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막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래세를 내려라 좀. 네. 실거주 매물 실종으로 임대시장이 과열되겠죠. 실거주 매물이 없으니까. 특히 임대차 입법 영향은 상당히 크다. 다섯 번째, 이제 이게 좀 걱정되는 건데요.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이제 여러 가지 힘든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폐업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아니, 한 개 단지에서 아파트 거래가 1년에 10건도 안 되면 문 닫아야지 뭐. 관련 업종이 이제 붕괴되지 않을까요? 뭐, 그뿐만 아니라 이삿짐 업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정부도 좀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먹고 사시는 분들,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그런 분들이 거래가 안 됨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도 역시 생활에 큰 타격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지 말고, 나무만 보지 말고 좀 숲을 보고 정책을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직도 폭락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그냥 사고 안 사고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주택이 의식주가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제죠. 의식주. 의식주입니다. 의식은요, 대한민국에서 의식이 해결이 안 되면 수입해 오면 돼요. 근데 주는 그게 안 되거든. 그리고 주택구입은 살지 말지 돈이 있으면 사고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지만 전세 가격은 여러분 생존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 작년 연말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전세 시장의 붕괴. 그러니까 생존의 붕괴가 시작된 거야, 이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급밖에 없습니다. 전세 물량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서민을 위한 정책이 왜 서민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갈까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왜 자꾸 무주택자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갈까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인데 왜 임차인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갈까요? 한 단지에 전세가 6억짜리와 같은 평형이 12억짜리가 올라와 있어. 그게 가능한가? 6억짜리와 12억짜리. 그러니까 보니까 6억짜리는 계약갱신 청구 물건이나 5% 상한에 걸린 물건인 것 같고 12억짜리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아파트 전세 가격이 6억 차이가 나는 거야. 저 깜짝 놀랐어요. 전세 가격이 6억 차이 나는 거야. 아파트 단지 하나에서. 그러면 그 6억짜리 지금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 누군가 계약했겠지만 하겠지만 2년 지나면 최소 12억의 전세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 12억에. 예. 그러니까 너무 아무도 믿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요. 뭐 저를 믿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생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우리나라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좋은 직장, 공부, 열심히 살아 이런 것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적폐가 되거나 어린 놈이 돈을 밝힌다는 얘기를 해요. 일찍부터. 정말 중요한 건 그건데. 그러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런 게.